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갈까요? 남의 집 쓰레기통에 쏙입니다. 자, 식당 사장님의 제보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저렇게 차량 뒤로 한 남성이 뭘 들고 와요. 자, 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음식물통에 쓰레기를 툭. 아, 며칠 뒤에 또다시 나타난 저 남성. 또 쓰레기통 앞으로 오더니 휴대폰 플래시로 막 음식물통 확인 후에 또 뚜껑을 열어서 쏙. 보름 뒤에 또다시 출연. 역시 음식물통에다가 툭 집어넣습니다. 야, 오늘도 총량제 봉투값 굳었네. 쇠주 한잔 해야지. 자, 이 사람 말이죠. 정말 나쁜 게 식당 사장님 퇴근하고 나서 아무도 없을 때 저 짓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네, 이게 경기도 안성의 한 음식점인데요. 지난 2월과 3월 총 3차례에 걸쳐서 저렇게 무단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영상에 찍힌 것만 3차례고 사실 이 무단투기는 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남성은요, 지역 주민을 위한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몰래 버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됐는데 이걸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음식점, 이 가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온 겁니다. 이 남성은 주로 점주가 퇴근을 한 밤 사이에 저렇게 투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심지어 가게 통로에 버리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업주는 이 남성이 원래 불법 투기하던 그 장소에 CCTV를 달았잖아요.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인근 가게에 보복하는 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든다고 합니다. 이 범인이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서 경찰에 좀 CCTV 확인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 경찰에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까지 섞어서 넣기 때문에 점주가 항상 이걸 골라서 빼야 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글쎄 아마 처음에는 좀 쓰레기 버리는 그 비용을 좀 아끼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아마 이제는 아예 그 상대를 갖다가 골탕을 먹이는 그런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가 고착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 아예 상습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지자체에서 행정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것이 이번에 사건 반장에도 지금 이제 방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건 반장이 좀 추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노점 단속한다며 폭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노점상 단속반 매대 위에 채소를 저렇게 치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비닐봉지 뭉치도 가져가니까 상인이 지금 항의를 하죠. 돌려주세요 하면서.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퍽 하면서 저 상인분이 바닥에 저렇게 꽈당 쓰러졌습니다. 자, 팔 한쪽 잡고 저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게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남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노인을 강하게 밀칩니다. 이 때문에 어깨가 골절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농산물을 팔고 있던 노인에게 다가가서 채소랑 비닐봉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원이 노인을 밀쳐서 넘어지면서 노인 어깨가 골절이 된 겁니다. 당시 인근 상점 주인이 이 상황을 다 목격을 하고 좀 병원을 모셔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까지는 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단속원들이 그 입원 수속할 때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이걸 거부해서 4시간 이상 노인이 병원에 방치가 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노인은 자녀랑 연락이 닿고 나서야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이 노인은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데요. 불안, 초조, 불면증 이런 정신적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허가받지 않은 노점이라면 단속할 수 있고 단속해야죠. 자, 그런데 저 좀 잡아주세요. 예, 저 좀 잡아주세요. 저희가 이제 약간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실제 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어르신을 그냥 패대기를 칩니다. 오죽하면 전치 10주가 나왔겠냐 말이죠. 예, 그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는 식으로 맞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쪽에서는 이게 정말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건지 이 어르신 다친 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 구청에서도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단속이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기관지 단속하는 사람 팔을 붙잡고 늘어져서 뿌리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과연 정말 뿌리친 정도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다치게 만든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방치했다는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고의로 방치한 건 아니고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구청 측에서는 사과를 하고 또 치료비도 또 배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자, 빨간불에 차들 이렇게 보면 양옆으로 쌩쌩 다니고 있는데, 자, 불박차 신호 대기 중이죠. 자, 그런데 보행자 오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그때 차가 아우 추돌해서 아우 예 나가 떨어졌고요. 보행자는 자 운전자가 내리는데 차가 계속 와. 차가 결국 저 차가 말이죠. 저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역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신호 위반, 보행자 추돌, 심지어 조작 미숙으로 쓰러진 보행자를 교수님 이건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글쎄요. 지금 저쪽에 보니까 거의 뭐 무질서에 있어서의 총체적 집합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이제 우리가 우선 멈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빨간 지금 불이 지금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달려와서 이게 이제 보행자를 갖다 치고, 아까 보셨듯이 사고 후에 이제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내리니까 그 차가 이렇게 다시 또 쓰러진 보행자를 역과하는 사고였는데요. 심지어 저기 어떤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사고 낸 승용차는 물론이고, 아까 이제 왼쪽 편에서 보행자가 초록불로 건너려는데 목격 차량 옆에 오른쪽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지고 이제 심지어 이 목격 차량이 클락션을 올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차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이 신호를 갖다가 무시하고 오는 바람에 보행자를 들이박은 것이 바로 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다 찍혔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쩜 좋습니까? 저게 그냥 그야말로 이제 설상가상이 되는 건데, 지금 아주 그 다친 분이 정말 좀 그 상태가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행자분의 어떤 상태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한문철 TV에서도 확인이 아직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초록불에 잘 달리는데 잘 달려요. 자, 그런데 저거 사람이 깜짝. 이거 다시 볼까요? 자, 이거 지금 쓰러졌어요. 자, 무단 횡단이 아니라 잘 보시면 다시 보여주시죠. 그냥 사람이 차 앞으로 달려듭니다. 그냥. 백 변호사님. 네. 무단 횡단을 해도 치기가 십상인데 차로 돌진을 하면 이거 어떻게 피해요? 자, 그런데 경찰은 왜 못 피해? 했다는 거죠. 이거 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저거 좀 봐, 저거. 지금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데 1차선에서 갑자기 차를 향해서 지금 사람이 지금 돌진해서 지금 추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 보행자는 당연히 다쳤겠죠. 뭐 안 다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달리는 차량으로 달려와서 받았는데 예. 전치 사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근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이 지금 일단 저 불박 차량의 과실,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와서 보니까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운전자가 과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사 측에서는 차량 과실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경미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불박차주가 인사사고 딱지 4만 원, 또 벌점 30점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뭐 주장입니다만, 경찰 조사 받을 때 경찰이 바로 범칙금 입금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면 면허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차량과 거리, 보행자가 뛰어들어온 저 거리가 한 20m 정도 되는데, 저걸 과연 피할 수 있는 운전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저런 조치를 한 것인지 뭐 심각하게 좀 경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양동이를 든 경찰관입니다. 자, 시민과 경찰의 기지가 빛난 순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 자, 그런데 시민들이 외칩니다. 여기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정차를 하죠. 아하, 보니까 저기 불났어요 지금. 아이고야. 자, 순찰차 안에 있는 소화기로 꺼내서 저렇게 불을 꺼보는데 아이고, 이게 쉽게 잡히지가 않네. 자, 이때 한 시민분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오고 경찰도 그걸 저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스로 불을 끄고 있는 시민 모습도 보이죠? 자, 이렇게 민경 합동 작전 덕에 진화가 됐습니다. 자,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화재를 발견해서 저렇게 진압을 했네요. 네, 지난 7일 낮 12시 반 정도 있었던 일이고요. 전남 나주의 한 상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벽이죠. 가벽에 불이 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 차량에 대해서 이 손짓을 한 겁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경찰관이 바로 차량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를 시작했는데 불이 차량 내부 소화기 정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잖아요. 다른 시민들이 보신 것처럼 양동이에 물도 길어다가 경찰에게 건네기도 하고 또 자기도 이제 상가에서 소화기도 꺼내왔고요. 불이 어느 정도 잡힐 무렵에는 다른 한 분이 호수를 또 연결해서 끌어와가지고 아하. 잔불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야, 정말 글자 그대로 민경 합동 작전이었고요. 자, 그럼 출동 중이었던 절도건은 어떻게 됐냐? 맞다. 다른 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그 절도건도 깔끔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아유, 예, 아유,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장모님이 무서워요. 아, 야, 이것도 어떤 내용일까요? 그 장모님이 잔소리를 너무 해서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 이런 사위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부부는 맞벌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장모가 아이를 돌봐주고 부부가 퇴근하면 저녁까지 같이 먹고 간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장모님 태도입니다. 항상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잔소리를 신경질적인 말투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퇴근하고 오면 아내는 한참 늦게 오기 때문에 장모님, 아이, 사위 이렇게 셋이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잠깐 소파 앉아서 TV라도 보려고 하면은 애들 먼저 씻기고 쉬라고 잔소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말 벗어서 세탁기에 넣으면 속옷이랑 양말은 따로 빨아야 하는 거 모르냐라면서 사위 속옷을 저렇게 손으로 집어 보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또 잔소리를 한다고 하고요. 밥 먹다가 실수로 국물이나 반찬 흘리면 이 애들 앞에서 입에 구멍이 났냐, 칠칠 맞다, 이렇게 대놓고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를 봐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잔소리 때문에 정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우, 저도 말도 안 나와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위입니다. 장모님, 밖에서 한참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저도 좀 편히 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장모님이 그렇게 군기 잡으시면 정말 제 집에서 숨 막힙니다. 막말로 100년 손님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장모님도 사위 어려운 줄 좀 알아주세요, 동그라미. 이야,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장모님입니다. 어머머머머머머, 백서방,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나 지금 서운하네. 나는 말이야, 백성문이가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위 어려운 줄을 알라고? 아이고, 선영아, 이 꼬맹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너를 저 인간한테 보냈냐, X. 왜 저를 또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 이래야 제가 감정이입이 잘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글쎄요, 장모님도 사실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루 종일 있으시다 보면 힘드시기도 한데, 근데 그 화풀이를 좀 사위한테 하시는 모양입니다. 딸이 조금 더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왠지 우리 딸까지 너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보내신 것 같긴 한데, 오래 같이 지내실 사이고 그렇게 또 사이가 힘들게 하면 무엇보다 딸한테 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사위는 누구한테 좀 투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장모님 기왕 좋은 일 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어떨까. 그럼 사위도 좀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쏟아낸 게 내 딸에게 갈 수 있다. 한국은 그렇죠. 자, 교수님. 엔간하면 그냥 장모님 덕을 안 보고 좀 이렇게 본인들이 독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거는 사실 많은 장모님들이 저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앞에서도 막 태방도 주고 좀 이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장모님 같은 경우는 아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가 지금 이 사건 반장에도 지금 이 사연을 올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아이 봐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3점, 플러스 5점 하다가 한번 저렇게 하면 마이너스 300점이에요. 예. 그래서 저런 사례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이 훨씬 많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고부 갈등보다는
이 장모하고 이 사이하고의 갈등이 훨씬 심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구화되어 가고 있긴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은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딸은 며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아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만약에 결혼한 아들에게 저렇게 하면 아들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예. 아, 우리 백서방 말이죠. 우리 장모님 혹시 보고 계신다고. 아,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우리 장모님 보고 아니에요, 계신다고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의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 진짜? 진짜 눈치 보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백서방 진짜. 이 상황이 왜 발생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 그냥 평일에 시도 때도 없이 저녁에 찾아와서 이렇게 뭐 갑자기 잔소리하고 밥 먹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이거 장모님이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이 두 부가 맞벌이를 하고 또 특히 아내가 퇴근이 늦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하루 종일 아이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먼저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매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모님이 가끔 여기서 이제 야 너 저기 뭐 밥을 먹다 국물 흘리면 뭐 입에 구멍 났냐 이런 얘기 한다는데 아이 보고 있을 때 아이가 아빠가 혼나는 거 보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은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자제하셔야겠지만 결국 본인들의 필요 때문에 장모님이 여기가 오시고 아내가 늦게 퇴근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도는 감수를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애를 처음부터 봐야죠. 회사를 그만두던가 하고 본인 필요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모님이 이런 얘기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우, 이 댁에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백 변호사님의 저희 집엔 안 오십니다. 장모님. 아이고, 이게 내 사위요 막 동네에 소문 내시겠네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가족 여러분 생각이 약간 갈리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일단 톡부리님은 딸 위한다면 사위한테 저러면 안 된다. 안나수다님 집이 아니고 군대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푸랑님은요, 애들 먼저 씻기는 건 당연한 거고 저건 잔소리가 아닌데요. 들을 만한 얘긴데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허. 또 행우님은 어머니가 애 봐주느라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니까 서로 인생 좀 따로따로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